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는 무엇보다 건강하게 활기찬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바로 무릎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우리 무릎,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다들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 무릎은 정말 대단한 관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평생 동안 이 무릎은 쉼없이 일해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산책을 하고 심지어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며 크고 작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렇게 쉼없이 혹사당하는 무릎,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어르신들이 겪는 대표적인 통증 중 하나인데요. 이게 심해지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아파서 걷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심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우울증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활동 감소는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절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수면 장애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릎 건강은 단순히 걸음걸이의 문제를 넘어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무릎이 건강해야 친구들과 나들이도 가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고 취미 활동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한 무릎은 곧 활기찬 노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우리 무릎 안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연골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신발 밑창이 닳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닳아버린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과도하게 무릎을 사용하거나 과거에 무릎을 다쳤던 경험, 예를 들어 운동 중 부상이나 교통사고 같은 외상도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던 분이 있다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릎은 우리 몸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2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 적절한 체중 관리도 무릎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체중 관리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발목 등 다른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신 건강에 기여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 조절에 신경 써주세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이 아픈 것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해서 점차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시큰거렸는데 나중에는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프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아파지는 시기죠. 무릎을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뻣뻣하고 펴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잘 펴지지 않는 조조강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흔들리는 느낌이 들거나 열이 나고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러한 붓기나 열감은 관절 내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무릎 건강 관리와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릎 관절염은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릎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들로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아직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개선하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여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약물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물리치료도 초기 관절염에 효과적입니다. 온열치료,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에 직접 주사를 놓는 주사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골 주사라고도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는 연골의 마찰을 줄여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통증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법들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무릎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초기 관절염 관리의 핵심이죠. 하지만 이걸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관절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기 단계에서는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골 손상이 좀 더 진행되었지만 완전히 망가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가 관절을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정절골술이라는 수술은 다리뼈의 휘어진 각도를 바로잡아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다리가 오자 다리처럼 휘어진 경우 무릎 안쪽에 체중이 집중되어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는데 교정절골술은 다리뼈를 일부 절골하여 곧게 펴줌으로써 체중 부하를 무릎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켜 연골의 손상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로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골수나 지방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손상된 연골 부위에 주입함으로써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이지만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기 치료는 인공관절 수술로 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본인의 무릎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서 말기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말기 관절염은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과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심하게 손상된 무릎 관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통해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재료의 발전과 수술 기술의 향상으로 인공관절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잘 관리하면 20년에서 3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개인의 무릎 형태에 맞는 맞춤형 인공관절이나 로봇, 보조수술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수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그동안 괴롭히던 통증이 확 줄어들고 굽히고 펴는 게 훨씬 편해져서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거죠. 수술 후에는 바로 다음 날이나 이틀 뒤부터 보행기를 이용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요. 2주 정도 지나면 보행기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장보기 같은 외부 활동도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하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수술 후에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해서 무릎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고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활이 정말 중요해요. 재활 운동은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복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무릎 건강 비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있는 무릎은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마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며 통증을 참지 마세요.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니까요. 작은 통증이라도 무릎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은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무릎 관절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는 없지만 무릎을 지탱하고 안정화시키는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 둔근을 강화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타기처럼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몸 스쿼트나 의자를 이용한 다리 들어 올리기 등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릎에 무리를 주는 자세나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는 자세, 그리고 양반다리 같은 좌식 생활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이 최대로 굽혀지면서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무릎 연골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자 생활을 하시거나 무릎에 부담이 적은 생활 습관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식탁 의자를 사용하고 소파에 앉는 습관을 들이며 바닥에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좌식 의자나 방석을 이용하여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도 피하고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무릎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셔서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수술은 비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손상이 너무 심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비수술 치료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니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관리 클리닉이나 재활의학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세까지 튼튼한 무릎으로 활기찬 삶을 누리려면 평소에 무릎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우리 무릎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모두 100세 시대에도 무릎 걱정 없이 팔팔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